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듣기만 해도 속이 부글부글 끓는 이야기로 시작하겠습니다. 미국의 한 고등학교. 영어도 서툴고 체격도 작은 한국인 전학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년을 비웃음거리로 만들기 위해 미국 교장이 그를 운동장 한가운데 세워 드리블을 시킵니다. 학생들은 키득거렸고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소년이 첫 드리블을 시작한 순간 운동장이 멈췄고 관중석이 뒤집혔습니다.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 이야기 끝까지 들으신다면 분명 속이 뻥 뚫리실 겁니다.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신다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니 부탁드립니다. 그럼 사연 시작할게요. 차가운 겨울바람이 미국 중서부의 작은 도시를 휘감고 있었습니다. 16살 정우는 창밖으로 낯선 학교 풍경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죠. 전학 온 지 3주가 지났지만 여전히 모든 것이 낯설기만 했습니다. 복도를 지나는 학생들의 웃음소리, 빠르게 오가는 영어 대화, 그리고 자신을 향한 호기심 어린 시선들까지. You, China boy. Let's see what you got. 정우는 그 말이 자신을 부르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한국인인데 중국인이라고 부르는 것도 이제는 익숙해졌군요. 고개를 들어보니 농구부 주장인 브래드가 친구들과 함께 서 있었습니다. 정우는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갔습니다. 오늘 체육 시간에 농구 경기 있대. 너도 참가할 거지? 브래드의 말에 정우는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영어로 대답하기가 부끄러웠기 때문이죠. 브래드와 친구들은 킥킥거리며 웃었습니다. 역시 아시아 애들은 운동 같은 건 못하나 봐. 몸도 약해 보이고. 정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실 그들이 알지 못하는 비밀이 있었죠. 한국에서 정우는 유소년 축구 대표로 활약했던 선수였습니다. 부모님의 갑작스러운 이민으로 모든 것을 포기해야 했지만 축구에 대한 열정만은 여전했죠. 하지만 여기서는 아무도 그런 정우를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체육관으로 들어서자 학생들이 두 팀으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정우는 조용히 벤치로 향했습니다. 늘 그랬듯이 벤치에 앉아 경기를 지켜볼 생각이었죠. 맥코이 선생님은 정우를 한번 쳐다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우, 이번에도 구경만 할 건가? 정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맥코이 선생님은 한숨을 쉬며 학생들에게 경기 시작을 알렸습니다. 공은 빠르게 코트를 가로질렀고 학생들의 함성 소리가 체육관을 가득 채웠습니다. 정우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손가락으로 무릎 위에 드리블 리듬을 타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코트를 향해 있었습니다. 매튜스 교장이 체육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키가 크고 위압감이 느껴지는 사람이었죠. 교장은 경기를 잠시 지켜보다가 벤치에 앉아있는 정우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저 학생은 왜 참여하지 않는 거지? 맥코이 선생님은 당황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새로 온 한국 학생입니다. 영어도 서툴고 아직 적응 중이라. 교장은 고개를 저으며 말을 끊었습니다. 우리 학교에서는 모든 학생이 체육 활동에 참여해야 합니다. 예외는 없어요. 정우는 영어를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교장의 시선이 자신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매튜스 교장은 정우 앞에 서서 손짓했습니다. 이리 와보게, 젊은 친구. 오늘은 참여해 봐야겠어. 정우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죠. 체육관의 모든 학생들이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브래드와 친구들은 킥킥거리며 웃고 있었습니다. 정우는 코트 중앙으로 걸어갔습니다. 매튜스 교장은 학생들을 향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 뒤에는 뭔가 불편한 감정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의 새 친구가 함께할 거예요. 어떤 재능을 보여줄지 기대됩니다. 교장의 말에 몇몇 학생들이 웃음을 참지 못했습니다. 정우는 그 웃음소리가 자신을 향한 것임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정우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오랫동안 참아왔던 무언가가 그의 내면에서 끓어오르고 있었죠. 맥코이 선생님은 정우에게 공을 건넸습니다. 정우는 처음으로 미국 학교에서 공을 만져보는 것이었습니다. 손에 익숙한 감각이 느껴졌습니다. 축구공은 아니었지만 공을 다루는 감각은 비슷했습니다. 정우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코트 위에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정우의 손에서
공이 튕겨 올랐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한 움직임이었지만 몇 초가 지나자 그의 손과 발이 리듬을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감각이었습니다. 정우는 천천히 드리블을 시작했고 그의 발걸음이 점점 가벼워졌습니다. 브래드가 비웃으며 정우 앞을 막아섰습니다. 자, 이제 어떻게 할 건데? 차이니즈 보이. 정우는 브래드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의 눈빛에서 도전을 읽었습니다. 순간 정우의 몸이 움직였습니다. 마치 오래된 기억이 몸에서 깨어나는 것 같았습니다. 한 번의 빠른 페인트 동작으로 브래드를 지나쳤고 모두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체육관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브래드는 멍한 표정으로 자신이 속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정우는 계속해서 드리블을 이어갔고 이번에는 다른 학생이 앞을 막아섰습니다. 정우는 또다시 몸을 낮추고 빠르게 방향을 바꾸며 상대를 제쳤습니다. 와, 저게 뭐야? 누군가 놀라서 소리쳤습니다. 코트 주변에 있던 학생들이 이제는 진지한 표정으로 정우를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매튜스 교장의 표정도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놀라움과 당혹감이 섞인 표정이었죠. 정우는 이제 자신의 몸이 기억하고 있는 대로 움직였습니다. 공을 발에서 무릎으로 다시 손으로 옮기는 트릭 동작까지 선보였습니다. 축구 기술을 농구 코트에서 응용한 것이었습니다. 학생들은 놀라움에 입을 벌렸고 몇몇은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맥코이 선생님은 정우의 움직임을 유심히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던 동료 교사에게 속삭였습니다. 저 아이 평범한 학생이 아닌 것 같아요. 정우는 코트를 가로질러 달려가며 상대편 선수들을 하나둘 제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모든 움직임에는 자신감이 묻어났습니다. 오랫동안 숨겨왔던, 아니 숨길 수밖에 없었던 그의 재능이 마침내 모습을 드러내는 순간이었습니다. 체육관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놀림거리로 코트에 불려 나왔지만 이제는 모든 시선이 정우의 재능에 집중되었습니다. 브래드와 그의 친구들조차 놀란 표정으로 정우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정우는 마지막 수비수를 제치고 골대 앞에 섰습니다. 순간적으로 망설였지만 곧 결심한 듯 점프하여 슛을 날렸습니다. 공은 완벽한 포물선을 그리며 골인했습니다. 체육관에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대단하다. 저 애가 그렇게 잘할 줄 누가 알았어. 와, 진짜 프로 같은데. 학생들의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정우는 처음으로 미국 학교에서 환영받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낯선 나라에서 처음 느끼는 따뜻한 감정이었습니다. 그의 입가에 작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맥코이 선생님이 정우에게 다가와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훌륭했어. 정우, 대단한 실력이구나. 정우는 머뭇거리며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짧은 영어 문장이었지만 그 속에는 많은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맥코이 선생님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매튜스 교장의 표정은 여전히 굳어 있었습니다. 그는 맥코이 선생님에게 다가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 번의 우연일 뿐입니다. 우리 학교 대표팀에는 이미 좋은 선수들이 많아요. 맥코이 선생님은 교장의 말에 동의하지 않았지만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교장은 자리를 떠났고 체육 수업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정우를 바라보는 학생들의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칠 때면 인사를 건네는 학생들이 생겼고 점심시간에 혼자 앉아있던 정우에게 함께 앉자고 제안하는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특히 학교 신문부에서 활동하는 소피라는 여학생이 정우에게 관심을 보였습니다. 소피는 학교 신문의 스포츠 섹션을 담당하고 있었고 정우의 이야기에 흥미를 느꼈습니다. 안녕, 정우. 난 소피야. 학교 신문부에서 일하고 있어. 너에 대해 더 알고 싶은데 인터뷰해도 될까? 정우는 소피의 말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녀의 친절한 태도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소피는 천천히 단어 하나하나를 설명하며 질문했고 정우는 짧은 영어로 최선을 다해 대답했습니다. 체육 시간, 매튜스 교장은 정우가 팀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직접적으로 막지는 않았지만 항상 팀을 나눌 때 정우를 마지막까지 남겨두었고 결국 벤치에 앉히는 시기였습니다. 맥코이 선생님은 이 상황이 불편했지만 교장의 결정에 반대할 수 없었습니다.
정우는 이 상황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매일 방과 후 모든 학생들이 집으로 돌아간 후에 정우는 혼자 학교 뒷마당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낡은 농구대가 하나 있었고 정우는 그곳에서 혼자 연습했습니다. 하나, 둘, 셋. 정우는 숫자를 세며 드리블을 연습했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축구 기술과 여기서 보고 배운 농구 기술을 접목시켰습니다. 때로는 실패도 했지만 그때마다 다시 일어나 도전했습니다. 어느 날 소피가 우연히 정우의 연습을 발견했습니다. 학교 신문 마감을 위해 늦게까지 남아있다가 뒷마당을 지나가던 참이었습니다. 소피는 정우의 놀라운 기술에 다시 한번 놀랐고 조용히 휴대폰을 꺼내 영상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정우는 소피의 존재를 눈치채지 못한 채 계속해서 연습했습니다. 그의 몸은 이제 완전히 기억을 되찾은 듯했고 공과 하나가 되어 움직였습니다. 드리블, 턴, 페인트, 슛까지 모든 동작이 부드럽게 이어졌습니다. 소피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서 영상을 편집하여 학교 소셜 미디어 계정에 올렸습니다. 놓치지 마세요. 우리 학교에 숨겨진 스타, 정우의 놀라운 실력. 다음 날 아침, 정우가 등교했을 때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그를 알아보고 인사했고 몇몇은 엄지를 치켜 세우기도 했습니다. 정우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소피가 정우에게 달려왔습니다. 정우, 내 영상이 학교를 넘어 지역 전체에서 화제야. 벌써 조회수가 10,000건을 넘었어. 정우는 소피가 보여주는 휴대폰 화면을 통해 자신의 연습 모습이 담긴 영상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달린 수많은 댓글들도 보았습니다. 대부분이 칭찬과 응원의 메시지였습니다. 이게 다 뭐야? 정우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소피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너의 재능이 드디어 인정받고 있는 거야. 정우. 정우의 영상은 학교를 넘어 지역 사회에서도 화제가 되었습니다. 지역 스포츠 커뮤니티에서도 이 영상이 공유되었고 심지어 지역 신문에서도 기사로 다루었습니다. 숨겨진 재능. 한국에서 온 축구 선수의 놀라운 농구 실력이라는 제목의 기사였습니다. 매튜스 교장은 이 상황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신문을 읽으며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정우의 재능을 완전히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학부모들도 이 소식을 들었고 몇몇은 교장에게 정우에게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메일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한편 학교 농구팀 코치인 존슨 씨는 영상을 본 후 정우에게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는 다가오는 지역 고교 리그 예선전을 앞두고 정우를 만나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정우, 잠시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 존슨 코치가 점심시간에 정우에게 다가왔습니다. 소피가 옆에서 통역을 도왔습니다. 나는 내 재능에 깊은 인상을 받았어. 우리 팀에서 연습해 보지 않을래? 정우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것은 그가 기다려온 기회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팀 연습은 개인 연습과 달랐고 의사소통도 문제였습니다. 괜찮아. 정우, 너의 영어가 완벽하지 않아도 돼. 스포츠에는 또 다른 언어가 있으니까. 존슨 코치의 말에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부터 정우는 방과 후 농구팀 연습에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팀원들은 정우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몰랐고 정우도 소통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공을 다루는 순간만큼은 모든 것이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정우의 패스 감각과 드리블 기술은 팀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브래드조차도 점차 정우의 재능을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경계했지만 연습 경기에서 정우의 패스를 받아 골을 넣은 후 그는 정우에게 하이파이브를 건넸습니다. 괜찮은데, 한국 친구. 이 말에 정우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정우는 팀의 일원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지역 고교 리그 예선전 날이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매튜스 교장은 여전히 정우를 주전 선수로 내보내는 것을 반대했습니다. 결국 정우는 벤치 멤버로 경기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존슨 코치는 이 결정에 불만이었지만 교장의 의견을 무시할 수는 없었습니다. 경기장은 관중으로 가득 찼습니다. 소피는 학교 신문을 위해
최전선에 자리 잡고 카메라를 준비했습니다. 그녀는 정우가 벤치에 앉아있는 모습을 보고 실망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정우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기회가 오면 최선을 다하겠다는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경기가 시작되고 초반에는 우리 학교 팀이 리드했습니다. 브래드와 다른 주전 선수들이 좋은 활약을 펼쳤죠. 하지만 후반으로 접어들면서 상대팀이 맹추격을 시작했습니다. 점수 차이는 점점 좁혀졌고 관중들의 긴장감도 높아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우리 팀의 주전 포인트 가드인 마이클이 상대 선수와 충돌하면서 발목을 다쳤습니다. 마이클은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코트 밖으로 나왔고 팀은 급히 대체 선수가 필요했습니다. 존슨 코치의 시선이 벤치에 앉아있는 정우에게 향했습니다. 코치는 잠시 고민하다가 결심한 듯 정우를 불렀습니다. 정우, 준비됐나? 정우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것은 그가 기다려온 순간이었습니다. 매튜스 교장은 이 상황을 뒤늦게 알아차리고 코치에게 다가갔지만 이미 정우는 코트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저 학생을 넣을 겁니까? 경험도 없고 의사소통도 안 되는데. 교장의 말에 존슨 코치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재능입니다. 그리고 정우는 그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우가 코트에 들어서자 관중석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소피는 카메라를 들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기대감이 가득했습니다. 경기 시계는 3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우리 팀은 2점 뒤지고 있었고 분위기는 상대팀에게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정우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팀원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브래드는 잠시 주저하다가 정우에게 다가와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자, 보여줘. 내가 얼마나 대단한지. 그 말에 정우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휘슬이 울리고 경기가 재개되었습니다. 정우는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공을 받는 순간 그의 몸은 본능적으로 반응했습니다. 그는 빠르게 상대 수비수를 제치고 코트를 가로질렀습니다. 정우의 움직임은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한국에서 배운 축구 기술과 여기서 연습한 농구 기술을 완벽하게 조합하여 움직였습니다. 상대팀은 그의 움직임에 혼란스러워했고 관중은 놀라움의 탄성을 내질렀습니다. 경기 종료 30초 전 우리 팀은 여전히 한 점 뒤져 있었습니다. 공은 정우에게 있었고 모든 시선이 그에게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상대팀의 수비는 점점 더 조여들었습니다. 정우는 잠시 팀원들을 둘러보았고 브래드가 자유로운 위치에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정우가 패스할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정우는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그는 갑자기 방향을 바꾸어 3명의 수비수 사이로 몸을 던졌습니다. 그가 한국에서 가장 좋아했던 개인기, 미친 드리블이었습니다. 관중들은 숨을 죽였고 심지어 매튜스 교장조차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교장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정우는 수비수들 사이를 빠져나가 골대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수비수까지 페인트 동작으로 제친 후 점프하여 슛을 날렸습니다. 공은 골대를 맞고 잠시 맴돌다가 마침내 골인했습니다. 체육관은 순간 조용해졌다가 이내 폭발적인 함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우리 팀이 역전에 성공한 것입니다. 시계는 15초를 가리키고 있었고 상대팀은 마지막 공격 기회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정우의 수비까지 빈틈이 없었습니다. 그는 상대 에이스를 꽉 막아 슛 기회조차 주지 않았고 결국 경기는 우리 팀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팀원들이 정우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브래드는 정우를 번쩍 들어 올렸고 코치와 다른 선수들도 기쁨의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소피는 눈물을 글썽이며 이 모든 순간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해설자의 목소리가 체육관에 울려 퍼졌습니다. 놀라운 경기였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은 단연 저 한국에서 온 소년, 정우입니다. 와, 정말 믿을 수 없는 플레이였습니다. 경기가 끝난 후 지역 언론사에서 정우에게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소피는 통역을 자처했고 정우는 천천히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 축구 선수였습니다. 하지만 여기 와서는 그냥 조용한 학생이었죠. 하지만
공을 만졌을 때 다시 나 자신을 찾은 느낌이었습니다. 인터뷰가 끝난 후 매튜스 교장이 정우에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복잡했지만 그는 정우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축하하네. 정우, 자네의 재능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했군. 정우는 교장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순간 매튜스 교장의 눈에는 오래된 기억이 스쳐 지나가는 듯했습니다. 존슨 코치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교장 선생님, 이제 정우를 주전 선수로 인정하시는 건가요? 매튜스 교장은 잠시 침묵했다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코치, 내가 정우를 제대로 대하지 못한 데는 이유가 있네. 30년 전 내가 대학 농구팀에 있을 때 한국 유학생이 내 자리를 빼앗았어. 그 학생은 나보다 체격도 작고 언어도 서툴렀지. 하지만 재능은 놀라웠지. 전국 대회에서 MVP까지 차지했고 나는 벤치에서 그 학생의 성공을 지켜봐야 했네. 교장의 목소리에는 오랜 상처가 묻어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난 아시아계 선수들에 대한 편견을 갖게 됐지. 정우가 처음 우리 학교에 왔을 때 그 학생의 모습이 겹쳐 보였어.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정우를 멀리하려 했던 것 같네. 존슨 코치는 교장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과거의 상처를 내려놓을 시간입니다. 교장 선생님, 정우는 그저 자신의 꿈을 쫓는 어린 학생일 뿐이에요. 매튜스 교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정우를 바라보았습니다. 정우, 앞으로 우리 학교팀에서 큰 역할을 해주길 바라네. 그리고 미안하네. 내 개인적인 편견으로 너를 판단해서. 정우는 교장의 말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의 진심은 느껴졌습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소피가 이 대화를 통역해주자 정우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교장 선생님, 저도 처음에는 미국인들이 무섭고 낯설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요. 우리 모두 비슷한 것 같아요. 두려움이 있고 꿈이 있고. 매튜스 교장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그는 정우의 어깨를 두드리고는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의 걸음걸이에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듯한 가벼움이 느껴졌습니다. 경기가 끝난 후 캠퍼스는 조용해졌습니다. 정우는 혼자 운동장을 걸으며 이날의 모든 일을 되새겼습니다. 그는 공을 천천히 끌며 걸었고 한국에서의 추억과 여기서의 새로운 기억이 머릿속에서 교차했습니다. 소피가 멀리서 정우를 발견하고 다가왔습니다. 뭐해, 영웅님. 모두가 널 찾고 있어. 축하 파티가 있대. 정우는 미소를 지으며 소피를 바라보았습니다. 고마워요, 소피. 당신이 없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예요. 소피는 웃으며 정우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내가 한 건 없어. 너의 재능이 모두를 감동시킨 거야. 그리고 그 재능이 매튜스 교장의 오래된 편견까지 깨뜨렸지. 말은 통하지 않아도 재능은 통하는 법이니까.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함께 캠퍼스를 걸으며 파티가 열리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멀리서 매튜스 교장이 그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미소가 어려 있었고 손에는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교장과 한 한국인 농구 선수가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정우의 얼굴에는 더 이상 불안함이나 외로움이 없었습니다. 오직 자신감과 희망으로 빛나고 있었죠. 그날 밤, 정우는 부모님에게 오랜만에 기쁜 소식이 담긴 편지를 썼습니다. 마지막 문장은 이러했습니다. 저는 이제 알았어요. 진정한 언어는 말이 아니라 열정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그 열정은 어디에서든 통한다는 것을요. 심지어 오래된 상처까지도 치유할 수 있다는 것을요. 이렇게 정우의 새로운 여정은 시작되었습니다. 낯선 나라에서, 낯선 언어 속에서도 자신의 재능으로 세상과 소통하는 법을 배운 소년의 이야기는 계속될 것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꾹 눌러주세요. 그럼 행복한 하루 되세요.